신현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빠른 물량 공급 그리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죠. 이를 위해서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청장께서 피해 보상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받은 신약이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 어려운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상 기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일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이상 반응 조사도 모든 국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이상 반응은 계속 보고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 세계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가지고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그 구제 대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 후에 그런 급성 증상이 발생했을 때 예상할 만한 그런 접종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기저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도 피해 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가 백신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좀 더 그 피해 조사반에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례를 축적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보상을 신속하게 하는 걸로 계속 그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그런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40대 간호조무사의 그런 사지마비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자가검사 키트 정확도, 신뢰성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 2개가 인증이 되었죠. 키트도 회사 제출 자료는 90%의 정확도라고 보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 적용 시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야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셨었죠. 앞으로 이런 자가검사 키트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뭐 유흥업소나 학교 얘기도 나왔고요. 실외 공연장에서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가검사 키트가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현재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는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것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뭔가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신도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를 하셔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가짜 양성, 가짜 음성, 진 양성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해 주시기를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사용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대상을 우선순위를 어디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PCR 검사의 접근성이 좀 낮은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PCR 검사 접근성이 낮은 데서의 검사, 선별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런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입출국하거나 해외 출입 시에 자가격리 의무 이런 것들도 면제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백신 접종률이 몇 %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건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베네핏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면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능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를 강화하거나 해외 출입 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그런 그 조치의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요양병원에서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80% 정도 이제 1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선제 검사하는 그런 주기를 좀 더 조정하는 등의 일부 보완적인 조치 변경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이외에 능동감시와 검사를 조금 더 5, 6일 때 하고 또 해제 전에 하는 그런 능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자가격리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